안녕하세요. 도란도란 전래동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전라도 남원 몰락한 양반 집안 윤씨 가문입니다. 기방 출신이라 천대받는 며느리 매화가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둔하고 순진해 보이지만 실은 전설의 비단 도적단 두목의 딸이자 경공술의 고수였습니다. 어느 날 과거 시험 준비한다던 남편이 실은 화투판에 빠져 집안을 거덜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악독한 객주 주인이 빚 대신 남편을 관노로 팔고 매화를 기방에 팔겠다고 위협하자 매화는 마침내 숨겨왔던 무시무시한 실력을 드러냅니다. 과연 매화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철없는 남편을 정신 차리게 만들까요?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라도 남원 고을 외곽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싼 한적한 마을에 윤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던 명문가였으나 지금은 기와가 군데군데 깨지고 담장이 허물어진 채 예정화만 간신히 붙들고 있는 형편이었지요. 그 윤씨 가문의 봄날 진달래가 피어날 무렵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매화였습니다. 20간 넘은 나이에 얼굴은 수수했으나 눈매가 또렷하고 걸음걸이가 묘하게 가벼운 처자였지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눈에 매화는 그저 천한 신분의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매화는 남원 읍내 기방 주인의 먼 친척 딸로 기방 살림을 거들며 자랐다고 전해졌습니다. 양반가의 채통을 중시하는 시댁 식구들은 그런 며느리를 마뜩찮게 여겼지요. 기방 출신이라니 예법도 모르고 손끝도 거칠 것이 뻔하지 않겠느냐. 우리 윤씨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로구나. 특히 시할머니의 매서운 시선은 유난했습니다. 입술을 꾹 가물고 며느리를 훑어보는 시할머니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요. 매화야, 양반댁 며느리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다. 네, 할머니. 새벽 일찍 일어나 우물에서 빨래를 하고 해 뜨기 전에 뒷산에서 나무를 캐 오너라. 또 해가 지면 등잔 아래서 길쌈을 하여 배 한 필은 짜야 할 것이다. 시할머니는 숨 돌릴 틈 없이 일거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힘닿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어눌하고 순한 대꾸에 시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다. 얼른 가서 빨래부터 시작하거라. 매화는 허리를 굽신 숙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우물가에는 빨래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헛간 뒤편에는 어른 허리만 한 통나무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지요. 매화는 그 광경을 보며 잠깐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녀는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우물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매화의 진짜 모습은 시댁 식구들이 아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화는 사실 남원 일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설의 비단 도적단 두목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잣집 곳간을 털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던 의적으로 조선 팔도의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지요. 매화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밑에서 담장 넘기, 경공술, 암기 던지기, 혈자리 찌르기를 배웠습니다. 10살 무렵에는 이미 2길 높이의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었고 15살에는 남장을 하고 아버지를 따라 의적 활동에 나섰지요. 하지만 몇 해 전 아버지가 관군에게 붙잡혀 유배를 떠나기 전 매화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매화야, 이제 내 힘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라. 도적의 삶은 언젠가 파멸로 끝나는 법이다. 내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한 남자의 아내로 살거라. 매화는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신분을 숨긴 채 윤씨 가문에 시집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 밴 경공술과 무예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자연스레 드러났지요.
매화는 시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주위를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매화는 우물가에 쌓인 빨래감을 물에 적신 뒤 양손으로 가볍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손목을 재빠르게 비틀어 물기를 단숨에 짜냈습니다. 평범한 안악내라면 온 힘을 다해도 물이 뚝뚝 떨어지기 마련인데 매화의 손길이 스치자 빨래감은 바싹 마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것들은 이렇게 말리면 되고. 매화는 빨래를 빨랫줄에 척척 널어놓고는 헛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통나무 더미 앞에 선 매화는 잠깐 허리를 폈습니다. 할머님이 일부러 굵은 참나무만 골라 놓으셨네. 정말 지독하시긴.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매화는 도끼를 들지 않고 그저 손가락으로 통나무의 옹이 부분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뚝. 통나무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간단히 부러져 나갔습니다. 역시 힘 조절이 쉽지 않네. 너무 세게 누르면 가루가 되어버리니. 매화는 몇 번 손놀림을 반복하여 통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쪼갰습니다. 그리고는 헛간 구석에 쌓인 푹신한 집더미 위에 벌러덩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이래서 시집이 좋은 거지. 친정에서는 밤낮 없이 담장 넘고 칼 휘두르고 했는데 여기서는 빨래 좀 하고 장작 좀 패면 끝이니 얼마나 편한가. 매화는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헛간 안, 그녀는 곧 달콤한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참 후 마당 저편에서 시할머니의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매화는 눈을 번쩍 뜨고 재빨리 일어나 우물물을 얼굴에 흩뿌렸습니다. 그리고는 헛간 앞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님. 이 장작이 어찌나 단단한지 손에 물집이 다 잡혔습니다. 시할머니는 가지런히 쌓인 장작과 땀범벅이 된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은 좀 쓰는구나. 기방에서 자라서 그런가. 다 했으면 어서 부엌에 가서 저녁상이나 차려라. 네, 할머님. 시할머니가 돌아서자 매화는 치맛자락으로 가짜 땀을 훔치며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사람은 오직 한 명, 남편 윤지호였습니다. 윤지호는 28의 나이에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선비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체격은 왜소했으며 언제나 사랑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지요. 부인, 과거 공부는 정말 고된 일이요. 글을 읽다 보면 가슴에 화기가 차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오. 윤지호는 매화를 볼 때마다 과거 시험의 압박감을 토로했습니다. 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애쓰지 마셔요. 몸을 상하시면 안 됩니다. 부인은 참 태평하시오. 내 고뇌를 알지 못할 것이오. 윤지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매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방님은 참 연약하고 순하신 분이야.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그날 밤 매화는 부엌에서 몰래 숨겨둔 엿을 꺼내 오물오물 씹으며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사랑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는 문틈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윤지호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보따리를 둘러매고 뒷담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담장을 훌쩍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 우리 서방님이 밤마다 어디를 가시는 걸까? 매화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글 공부를 하러 가신다지만 저 발걸음은 뭔가 수상한데. 그녀는 엿을 입에 털어넣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몰래 따라가 봐야겠네. 매화는 실실 웃으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 윤지호가 얼마나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곧 윤 씨 집안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를. 조용한 밤, 남원 마을에는 달빛만이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화는 여전히 시할머니의 가혹한 시집살이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빨래를 하고, 낮에는 뒷산에서 나무를 캐고, 밤에는 길쌈을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지요. 하지만 매화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밤마다 어디로 가시는 걸까? 윤지호는 해가 지면 일에 사랑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는다고 했지만 매화는 그가 자정 무렵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에는 피곤함뿐 아니라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지요. 이건 분명히 뭔가 수상해. 매화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윤지호가 다시 보따리를 메고 뒷담을 넘어가자 매화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경공수를 이용해 지붕 위를 날아다니며 소리 없이 남편을 추적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골목길을 지나 윤지호는 마을 외곽의 낡은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막의 뒷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왈칵문이 열리며 험악한 얼굴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오, 윤나리. 오늘도 오셨소. 어서 들어오시지요. 판이 한창 무르익었소이다. 윤지호는 주위를 슬쩍 살피더니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화는 지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주막 뒷방이라 설마 화투판.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붕 위를 기어 주막 뒷방의 창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창호지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어둑한 방 안에는 기름진 얼굴의 사내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화투짝과 엽전 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윤지호는 이미 정신없이 화투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 판은 내가 딸 것이오. 걸겠소. 윤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들뜨고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매화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이 노름에 빠지셨구나. 화투판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윤지호는 처음에는 이기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엽전 꾸러미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이럴 리가 없소. 윤지호는 점점 절박한 표정으로 판돈을 걸었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그때 방 안구석에서 곰방대를 뻐끔거리던 중년 사내가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나리, 오늘 밤도 재수가 없으시구려. 이제 가진 돈이 다 떨어진 모양인데 어찌하시겠소. 그 사내는 남원 일대에서 악명 높은 객주 주인 김서방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고리대금업을 하며 빚에 허덕이는 양반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윤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서방, 제발 돈을 좀 더 빌려주시오. 이번 판만 이기면 본전을 찾을 수 있소. 김서방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윤지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좋소이다. 하지만 이민아리께서 진 빚이 전답 서너 맞이기 값은 좋기 넘소. 이번에 빌려드리려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근혼을 담보로 잡아야겠소. 윤지호는 창백한 얼굴로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건 아니면 그만두시겠소. 그럼 지금 당장 빚을 갚으셔야 하는데. 김서방의 협박에 윤지호는 결국 굵은 인주를 찍어 지장을 눌렀습니다. 매화는 지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이 완전히 정신을 놓으셨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윤지호는 마지막으로 빌린 돈마저 순식간에 잃어버렸고 결국 털털 털리며 주막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윤날이 사흘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그때는 나리의 논을 빼앗고 나리를 관노로 팔아넘기겠소. 혹시 그것도 안 되면 나리의 그 고운 마누라를 기방에 팔아야겠구려. 김서방의 음산한 웃음소리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윤지호는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두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매화는 조용히 지붕에서 내려와 남편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후 윤지호가 사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를 어쩐단 말인가. 그의 낮은 신음이 어둠 속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호는 밥상을 물리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시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매화야, 도련님이 어디 편찮으신 게냐? 글쎄요, 할머님. 밤새 글을 읽으시느라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매화는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윤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매화를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부인, 내게 물어볼 것이 있소. 윤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서방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만약 아주 만약의 말이요. 윤지호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큰 우환이 닥쳐서 논밭을 모두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면 부인은 어찌하겠소? 매화는 잠깐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매화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제 친정으로 돌아가야지요. 윤지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나를 버리고 떠난다는 말이요? 서방님, 저는 원래 기방 근처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매화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방으로 돌아가면 밥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서방님께서 쫄쫄 굶으실 때 저까지 같이 굶을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나도 담담하고 확고한 대답이었습니다. 윤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인.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졌습니다. 매화는 일어나 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걱정 마세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윤지호는 이미 정신이 아득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한 밤, 윤 씨 집안에는 무거운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매화는 부엌에서 몰래 엿을 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흘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우리 집안이 망하겠구나. 할아버지께서는 도박에 빠진 사내는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하셨지.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서방님을 정신 차리게 해드려야겠어. 매화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의 사흘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사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윤지호는 밥 한 숟갈 제대로 뜨지 못하고 사랑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는 모습이 역력했지요. 시할머니는 아들이 과거 시험 공부 때문에 몸을 상한 줄로만 알고 밤낮으로 보양식을 끓여다 날랐습니다. 도련님, 이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윤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밥상을 물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방님이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어쩌면 좋을까.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초저녁부터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밤이 깊어지자 칠흑같이 어두운 장막이 윤씨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고요하던 마당에
갑자기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뒷담을 넘어 서너 명의 사내들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과 굵직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지요. 윷날이 사흘이 지났소. 빚을 갚든지 아니면 논문서를 내놓든지 해야 할 것 아니오. 험악한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들 중 한 명이 몽둥이로 장독대를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장독이 산산이 부서지며 장맛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안방에 있던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랑방에 있던 윤지호는 창호지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끝이다. 이제 끝이야.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로 김서방이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윷날이 더 이상 숨지 마시고 나오시지요. 돈이 없으면 논문서라도 내놓아야 할 것 아니요? 김서방의 음산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순간 부엌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매화가 나무 바가지를 들고 어슬렁어슬렁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밤중에 웬 소란인가 했더니 매화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김서방과 하수인들이 일제히 매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오, 저것이 윷나리의 마누라로구나. 제법 곱게 생겼는데 기방에 팔면 돈이 될 것 같소. 하수인들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매화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매화는 태연하게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들, 왜 이리 시끄럽게 구시는 겁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거라. 내 서방이 우리에게 진 빚이 얼마인지 아느냐? 빚이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매화는 순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김서방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답 서너 맞이기 값이지. 오늘 밤 안에 갚지 못하면 내 서방은 관노로 팔리고 너는 기방으로 끌려갈 것이다. 매화는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희 집에는 돈이 없으니 아저씨들 마음대로 하세요. 너무나도 담담한 대답에 김서방과 하수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아저씨들이 돈을 받으러 오셨잖아요. 저는 원래 기방 출신이니까 다시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매화는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지호는 사랑방 안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부인이 정말로 나를 버리는구나. 하지만 김서방은 매화의 태도가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계집, 뭔가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니냐? 일단 저 계집부터 잡아라. 하수인 2명이 매화의 팔을 붙잡으려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매화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매화가 짧게 중얼거리는 순간 그녀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탁! 하수인 한 명의 손목을 가볍게 비튼 매화는 그를 허공에 띄워 옆에 있던 다른 하수인에게 내던졌습니다. 쿵! 2 사내가 뒤엉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김서방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계집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저 계집을 당장 제압해. 남은 하수인들이 일제히 몽둥이를 휘두르며 매화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지붕 처마를 발판 삼아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경공술로 허공을 날아오른 그녀는 달빛 아래서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우아하게 착지했습니다. 아저씨들, 너무 거칠게 구시면 다치십니다. 매화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수인들이 다시 달려들자 매화는 손가락으로
그들의 어깨와 팔뚝의 혈자리를 가볍게 찔렀습니다. 툭, 툭, 툭. 으윽. 내 팔이. 혈자리를 찔린 하수인들은 팔에 힘이 풀려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순식간에 하수인 넷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계집이 예사롭지 않다. 도망쳐. 그는 급히 몸을 돌려 뒷담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매화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바가지를 가볍게 던졌습니다. 휙! 바가지가 날아가 김서방의 뒤통수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쿵! 김서방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매화는 치맛자락을 털며 쓰러진 사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 참. 밤중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난리를 피우더니. 그때 안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겁에 질린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매화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게냐? 매화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님, 이상한 도둑들이 들어와서 제가 쫓아냈어요. 도둑? 시할머니는 바닥에 널브러진 사내들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방에서 윤지호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는 멀쩡하게 서 있는 아내와 바닥에 쓰러진 김서방 일당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부인, 이게 대체. 매화는 남편을 향해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세요. 나쁜 사람들은 제가 다 쫓아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올지도 모르니 내일 아침 관아에 신고를 해야겠어요. 윤지호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알던 둔하고 순진한 아내가 장정 서너 명을 순식간에 제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화는 조용히 김서방의 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매화는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윤지호뿐 아니라 마을의 다른 양반들이 진 빚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 고리대금업자였구나. 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챙겨 넣었습니다. 이건 내일 관아에 가져가야겠어. 그날 밤 윤씨 집안은 혼란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매화는 쓰러진 사내들을 끈으로 묶어 헛간에 가뒀고 온 식구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만큼은 여전히 태연하게 부엌에서 엿을 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방님을 정신 차리게 해드려야겠어.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윤씨 집안의 운명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화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헛간에 묶어둔 김서방 일당을 깨웠습니다. 아저씨들, 일어나세요. 김서방과 하수인들은 온몸이 결박당한 채 눈을 떴습니다. 이 계집, 당장 풀어주지 못할까? 김서방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젯밤에 아저씨 품에서 재미있는 문서를 발견했어요. 매화는 김서방이 가지고 있던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장부를 보니 아저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고 땅을 빼앗았더라고요. 이걸 관아에 가져가면 아저씨는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실 거예요. 김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하지만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 아저씨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매화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방님이 진 빈 문서를 당장 찢어버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럼 이 장부는 관아에 가져가지 않을게요. 김서방은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빚은 없던 일로 하겠소. 다시는 윷나리를 괴롭히지 않겠소. 매화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약속하신 거예요. 그녀는 김서방의 품에서 꺼낸 빈 문서를 하나하나 찢어 불에 태웠습니다. 이제 우리 서방님은 빚이 없어졌네요. 김서방과 하수인들을 풀어준 매화는 그들을 뒷문으로 내보냈습니다. 아저씨들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김서방 일당은 허둥지둥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매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됐고, 그녀는 사랑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서방님을 확실하게 정신 차리게 해드려야지. 사랑방 문을 열자 윤지호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윤지호는 어젯밤 일을 떠올리며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매화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이야기. 매화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밤마다 주막에 가서 화투를 하신다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윤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정신이 없었어. 서방님, 노름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매화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고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제 친정 아버지도 그랬어요. 매화는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남의 재물을 훔친 도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난한 백성을 돕겠다며 시작했지만 결국 관군에게 잡혀 유배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힘을 숨기고 조용히 살아왔어요. 윤지호는 아내의 고백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 도적의 딸이었단 말이오? 네. 그래서 제가 담장을 넘고 혈자리를 찌르는 법을 아는 거예요. 매화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서방님의 아내예요. 그래서 서방님을 지키고 싶어요. 윤지호는 그제야 아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서방님, 다시는 노름판에 가시면 안 돼요. 매화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믿을 테니 서방님도 저를 믿어주세요. 윤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부인. 내 다시는 절대로 다시는 노름판에 가지 않겠소. 매화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요? 앞으로는 과거 시험에만 집중하시고 제 앞에서는 솔직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윤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부인. 네, 약속하겠소. 매화는 일어나 사랑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윤지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에 몰래 집을 나가지 않았고 오직 책만 읽으며 과거 시험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또한 매화가 무거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재빨리 달려가 도왔습니다. 부인, 그 물동이는 내가 나르겠소. 서방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하겠소. 윤지호는 물동이를 들어 우물로 향했습니다. 시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이 정말 철이 드셨구나. 며느리를 아끼는 모습이 참으로 기특하다. 매화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서방님이 제 힘을 무서워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철이 드신 건지 모르겠네. 하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윤지호는 날이 갈수록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이 되어갔고
시댁 식구들도 매화를 점점 더 귀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화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지호가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부인 고맙소. 무엇이 고마우신데요, 서방님? 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서 고맙소. 윤지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알겠소. 진짜 행복은 노름판이 아니라 이렇게 부인과 함께 달을 보는 것이라는 걸. 매화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그 말씀 잊지 마세요. 두 사람은 고요한 밤 나란히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집안에는 평화와 희망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남원 고을에는 따스한 여름바람이 불어오고 윤씨 집안의 마당에는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났습니다. 윤지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방에서 책을 읽었고 낮에는 바치를 거들며 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막 근처에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철든 선비로 소문이 났지요. 윤나리께서 요즘 부쩍 달라지셨더군요. 그러게 말이요. 전에는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시더니 이제는 집에서만 계시더이다. 마을 사람들은 윤지호의 변화를 칭찬했고 시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드디어 철이 들었어. 다 며느리 덕이지. 매화가 참 현명한 아이야. 시할머니는 이제 매화를 천민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귀한 며느리로 여기며 따뜻하게 대했지요. 매화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약과를 만들어 봤다. 할머님, 감사합니다. 매화는 해맑게 웃으며 약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집안을 지켜준 덕에 우리 윤씨 가문이 평안하구나. 시할머니는 매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진작에 망했을 것이다. 시할머니의 눈가에는 고마움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매화는 그런 시할머니를 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식구가 된 기분이네. 어느 날 오후 매화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서 경공수를 쓰지 않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빨래를 널었지요. 그때 윤지호가 바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부인, 내가 도와주겠소. 괜찮아요, 서방님. 서방님은 좀 쉬세요. 아니요, 함께 하는 게 좋소. 윤지호는 빨래를 함께 널며 매화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내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소. 무엇인데요, 서방님? 부인은 그토록 대단한 무예를 지니고 있으면서 왜 시집 와서 힘을 숨기고 살았소? 윤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매화는 잠깐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힘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킬 때만 쓰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방님과 우리 집안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매화는 빨래를 털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힘을 쓴 건 서방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윤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서방님, 이제 그만 감사하다고 하세요. 매화는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요. 그러겠소, 부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온 식구가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할머니가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안이 다시 태어난 날이니 특별히 고기를 삶았다. 할머님, 감사합니다. 매화와 윤지호는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시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올가을 과거 시험에는 꼭 급제하거라. 네, 어머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매화야. 네, 할머님.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니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시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매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매화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윤지호가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부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매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담장을 넘고 칼을 휘두르며 살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더 좋아요. 부인, 내 약속하겠소. 윤지호는 매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인을 평생 지키며 살겠소. 다시는 노름에 손대지 않고 오직 부인과 우리 집안만 생각하며 살겠소. 매화는 남편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저도 약속할게요. 제 힘은 오직 우리 가족을 지킬 때만 쓸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윤지호는 마침내 과거 시험에 응시했고 오랜 노력 끝에 급제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부인, 내가 급제했소. 마침내 급제했소. 윤지호는 집으로 달려와 매화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서방님, 축하드려요. 매화는 환하게 웃으며 남편을 축하했습니다. 온 식구가 기뻐하며 축하 잔치를 열었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모여 윤지호의 급제를 축하했습니다. 시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윤씨 집안이 드디어 다시 일어섰구나. 다 매화 덕이야. 매화가 아니었으면 이 기쁨을 맛볼 수 없었을 거야. 매화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님, 제가 한 일은 별것 없어요. 아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구했고 도련님을 바른 길로 이끌었다. 시할머니는 매화를 꼭 껴안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마루에 혼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켰어요. 이제 저는 윤씨 집안의 며느리이자 서방님의 아내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매화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천민 출신 의적에 따라서 윤씨 가문의 현명한 안주인으로 거듭난 그녀. 겉으로는 여전히 수수하고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여인. 매화는 앞으로도 가족을 지키며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남원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윤씨 집안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원의 봄날, 기방 출신이라 천대받던 며느리 매화.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전설의 비단 도적단 두목의 딸이자 경공술의 고수였습니다. 도박에 빠진 남편과 집안의 위기 앞에서 매화는 마침내 숨겨왔던 무시무시한 실력을 드러냅니다.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를 물리치고 남편을 바른 길로 이끈 매화는 천민 출신에서 윤씨 가문의 현명한 안주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한번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